한 줄 속보처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이모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 의료계 인사가 관련 인물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고, 법무부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요건을 확인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답변 자체가 곧바로 어떤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중은 심사라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을 연예 가십이 아니라 사회가 방치해온 회색지대의 문제로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이미지 훼손을 넘어 안전과 법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동안 웃음으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대중은 왜 지금인가를 묻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한 사람의 선택으로 향합니다. 침묵.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증폭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박나래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현장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웃음은 스튜디오의 조명보다 더 밝게 사람들의 저녁을 채웠습니다. 자기 집의 사소한 물건, 친구들과의 식탁, 별것 아닌 말실수까지도 콘텐츠가 되던 시대에 그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같은 얼굴을 가장 능숙하게 보여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중이 사랑했던 서사는 단순합니다. 잘 웃기고 솔직하고 강하고 동시에 어딘가 허술해서 더 인간적인 사람, 그래서 더 믿게 되는 사람,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신화가 됩니다. 그런데 신화에는 늘 대가가 붙습니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조금씩 편집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처음엔 그저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엔 무너지는 걸 숨기기 위해서. 빨간불이 켜진 카메라는 박수를 받지만 꺼진 뒤의 방은 늘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기 발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방에서 사람들은 때로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빌리고, 누군가의 능력을 빌리고,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경계를 조금만 넘어섭니다. 그 조금만이 쌓이면 어느 날 유리벽 앞에 서게 됩니다. 출국심사 창구의 유리벽, 여권 위에 찍히는 도장 하나로 세상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그 자리. 첫 번째 파열음은 대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주변 사람이 느끼는 기류 같은 것, 현장의 스태프가 말하지 못하고 삼키는 표정 같은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기사와 폭로라는 형태로 바깥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이번 논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됩니다. 전 매니저들의 주장, 일부 매체 보도, 방송 장면의 재조명,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해명과 반박. 사실관계는 수사와 확인의 영역이고 대중은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은 어디까지나 의혹이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법정과 달리 확정이 오기 전에 방향을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감정의 불꽃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록. 방송은 기록입니다. 어떤 장면은 단지 예능의 한 컷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되돌아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과거 해외의 촬영 과정에서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동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방송분 속 음주 장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대중이 주목하는 건 맥락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라는 민감한 지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전후의 생활 패턴과 선택들이 판단의 재료로 소비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덧씌워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의존, 통제불능, 반복.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건강 문제, 중독 여부 같은 판단은 진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그 선을 쉽게 넘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선을 넘는 순간 사건은 더 커집니다. 한 개인의 논란에서 사회의 문제로 옮겨 붙습니다.
회색지대 의료, 직장 내 권력관계, 스타와 스태프 사이의 거리,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예외가 되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 여기서 두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관계와 통제의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주의를 주고 외부로 알려지지 않길 바랐다는 정황이 사실이라면 대중은 그 순간부터 당사자를 피해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알고도 묵인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 통제하려 했는지 그 방향으로 의심이 이동합니다. 일부 보도는 과거 해외 촬영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동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숙소에서 이 사실이 드러난 뒤의 정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의혹이며 당사자의 반박과 공식 확인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한 발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연예계의 문제는 대개 그들만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계약과 위약금, 방송 편집, 출연 중단, 그리고 법적 분쟁까지 줄줄이 이어진다는 걸.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은 어느 날부터 인물이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제목만 남습니다. 짧고 강한 문장으로만 남습니다. 그가 사라졌다. 그리고 세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바로 주사 이모 의혹, 회색지대 의료라는 핵심입니다. 이 사안이 특히 민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불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 법무부가 답변에서 언급한 구조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 재판과 관련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관계기관 요청이 있으면 출국 금지 여부를 법령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단기간 내, 협의가 필요하면 더 긴 기간 내에 심사하도록 정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대중에게 주는 인상은 큽니다. 사건이 법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 하지만 다시 강조해야 합니다. 심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곧 결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공포에 가까운 관심을 보일까요? 그 이유는 회색지대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편의로, 누군가는 불안으로, 누군가는 특권으로 그 회색지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개 약한 쪽이 치릅니다. 이번 논란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권력관계의 프레임으로도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었다면 그 구조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변 인물, 친분, 선물, SNS의 흔적, 댓글로 추정되는 대화. 그중 일부는 사실일 수 있고 일부는 과장일 수 있으며 일부는 완전히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아이돌 멤버가 함께 논란의 이름으로 호출되는 흐름은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는지 보여줍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게시물과 캡처를 근거로 친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당사자의 대응이 없을수록 의심은 더 커진다는 공식이 작동합니다. 이때 침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신중함, 다른 하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두려움. 대중은 그 둘 중 더 자극적인 쪽을 선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극의 끝에는 돈이 있습니다. 광고, 위약금, 출연료, 미래의 기대 수익, 숫자들은 차갑게 계산되고 사람들은 그 숫자를 도덕의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인간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커졌나 라는 질문은 왜 초기에 정리되지 않았나로 바뀌고 마침내 누가 누구를 통제하려 했나로 날이 서게 됩니다. 이제 남는 것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침묵. 3차 입장문이 예고되었다는 말이 돌았다는 주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 그 사이에 쌓이는 기사와 영상과 댓글. 사람들은 그 공백을 의도로 채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백은 때때로 무너짐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어느 문장을 꺼내는 순간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될 것 같은 공포. 혹은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더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깨달음. 출국심사 창구의 유리벽 앞에 선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유리벽은 차갑고 질문은 짧습니다. 여권 위에 놓인 이름은 또렷합니다. 그 이름이 오늘의 논란을 만든 건지, 논란이 그 이름을 삼킨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여기서 비그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왜 지금 커졌는가? 단지 새로운 폭로가 나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저희의 뭐뭐 커졌습니다. 방송이라는 기록, SNS라는 기록, 계약이라는 기록, 그리고 침묵이라는 기록. 그리고 침묵은 가장 강력한 기록입니다.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매일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침묵을 해석합니다. 법은 증거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서 당사자는 점점 더 좁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에서 들리는 건 투명한 링거줄을 타고 떨어지는 한 방울 같은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들리는 소리, 툭, 툭, 툭.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박동처럼 커집니다. 이 사건에서 침묵이 바로 그 박동이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건 명예였을 수도 있고 두려워했던 건 법적 책임이었을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지금 커진 이유는 단 하나로 수렴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방식으로 버텨왔고 그 버팀이 한계에 닿았다는 것. 이제 결말로 갑니다. 여론은 언제나 잔인하게 단순화합니다. 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 사이에 복잡한 회색을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회색입니다.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결론이 오더라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회색지대를 허용해 왔는가? 우리는 왜 유명함이라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넓은 통로를 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좁은 문만 남겨두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누군가의 침묵을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로 바꿔 소비하는가? 출국심사 창구의 유리벽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통과와 보류를 나눌 뿐입니다. 여권의 도장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이동과 정지를 기록할 뿐입니다. 투명한 링거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줄은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무엇인가를 조용히 전달할 뿐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법과 확인이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웃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웃음을 만들던 사람도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선택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벽 앞에 선 한 사람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여권이 있고 그 여권 위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침묵의 길이가 아니라 확인의 무게로만 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원하시면 같은 내용으로 더 다큐톤, 더 차분더, 문학적 버전과 더 뉴스톤, 더욱 간결정보 밀도 강화 버전 두 가지로도 다시 리라이팅 해드릴게요.